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릴 사연은 누가 크게 잘못했다거나 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벌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알아볼 이야기입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가족이라는 말 속에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결혼한 지 4해가 된 분입니다. 아이는 없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새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결혼 생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은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는 결혼한 친구도 많지 않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도 없어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인가요? 이 질문은 참 오래된 질문입니다. 누가 정확히 기준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분 역시 오랜 시간 그 질문을 혼자 품고 살아온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결혼 초반의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이고 참는 날이 늘어나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참고 있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결혼식을 약 5달 앞두고 직장에서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버텼을지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아보려 했고 넘겨보려 했고 어른답게 정리해 보려도 했지만 결국 가해자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결정은 혼자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녀는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남편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그렇듯 문제는 그 다음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역시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매일 오가고 있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시부모님 쪽으로 기울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활 방식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퇴사 후 시간이 흘러 1년쯤 되었을 무렵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노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거나 아버님 식사를 챙겨야 할 상황이 생기면 며느리가 가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고 합니다. 몸은 쉬고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는 말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분은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계속 따라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늘 듣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살피지 않아도 되는 참 편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 이분은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남편은 계속 밖으로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처럼 느껴졌고 결국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연락이 오지 않아 속상해하던 중 하필이면 시어머님이 다쳐 팔을 쓰지 못하던 시기에 면접 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까지 받게 됩니다. 이 시기가 참 많은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안일 도와주기 싫어서 일부러 취업한 것 아니냐고, 조금 나아지고 나서 일하면 안 됐느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남편과 일 문제로 많이 싸웠고 이력서는 그 전부터 넣고 있었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설명은 설명으로만 남았고 마음과 마음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후 3교대 근무를 하던 중 시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옵니다. 휴가를 내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날짜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분은 시누이와도 미리 이야기했고 남편에게도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만 했고 결국 근무 신청 기간은 지나버립니다. 그 결과 생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알면서 왜 근무 신청을 안 했느냐? 며느리가 안 왔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쩔 거냐? 다른 사람과 근무를 바꾸라고. 아들이 못 챙기면 이제부터는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분은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잘못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이분은 상근직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출퇴근길은 시댁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일부러 들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늘 신경이 쓰이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음식을 준비하며 시부모님은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왜 싸우는 것 같으냐고. 이분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부모님 이야기로 많이 싸운다고. 남편의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속상하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며느리로서 못한다는 말, 출퇴근길에 빵 한 조각이라도 사서 얼굴 보러 온 적 있느냐는 말, 아들이 친정에 못하면 며느리가 2배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혼자 다녔던 명절과 가족, 행사 말없이 감당해 왔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장을 앞두고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에 찌개 사 들고 가서 밥 차려주고 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역할이구나. 며칠 뒤 남편은 말을 바꿉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얼굴 좀 비출 수 있겠냐고. 그제서야 이분은 울면서 그동안 쌓아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며느리로서 못한다는 말을 들은 뒤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다시 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남편 없이 가고 싶지 않았고 가도 듣는 말은 같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사 먹어도 되니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삐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을 잠시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며느리였다면 김장에 가지 않은 선택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참고 다녀왔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요구받았던 일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후회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연을 들으며 혹시 이건 예전 우리 집 이야기 같다. 나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말하지 않으면 그 시절의 마음은 늘 혼자 남아있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며느리는 정말 못된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고 버텨온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